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창기 교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험에 대한 오해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할 보험에 대한 오해는 보험을 들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보험을 들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망설입니다. 선뜻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드물죠. 그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보험에 가입하면 내가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손해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주로 이제 계약자가 보험 만기일 이전에 보험 계약을 해약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만기 시에 보험금을 타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되돌려받게 되는 해약 환급금, 이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기납입 보험료, 즉 원금보다 적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적게 받는 그런 경우 손해를 본다,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은 기납입 보험료보다 대부분 적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계약자들은 나는 보험을 들여서 손해를 봤다,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보험에서 해약했을 때 해약 환급금이 내가 이미 납입한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게 될까요? 자, 그 이유는 보험의 원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이라는 것은 여러 계약자들이 각자 보험료를 납입해서 보험사에 공동 기금을 마련한 후에 만약에 누군가 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보험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당한 계약자는 보험금,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자, 수억씩 나올 수 있죠. 또 질병으로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 치료비, 수술비, 또 자동차 사고 시 필요한 자동차 수리비, 자, 이런 보험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보험금은 여러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객출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런 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런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료 수입, 그리고 보험금 지급, 그리고 보험 업무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을 수리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나 또는 보험회사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험료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계산되었다,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이익을 보게 계산되었다거나 손해를 보게 계산되었으면 그거는 보험감독원이나 보험개발원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수입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어느 한쪽이 보험사나 계약자가 손해나 이익을 보지 않도록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계약자가 해약할 때 받는 이 해약 환급금은 계약자들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고 시 지불하는 보험금을 차감하고 또 보험회사의 약간의 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에서는 해약 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보험에서는 해약했을 때 자기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약 환급금이 적을 수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적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에서는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내가 낸 보험료 원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즉 훨씬 많은 혜택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암에 걸렸을 때 암 진단금은 수천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입원비나 수술비 몇백만 원씩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많이 나옵니다. 또 화재 사고가 났을 때 화재로 인한 그 복구비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됩니다. 또 사망보험에 들었을 때 사망보험금은 수억씩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보험금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난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은행과 증권과 보험이 다른 점입니다. 자, 은행이나 증권 회사에서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입원 비용이라든지 수술 비용, 사망 보험금 이런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보험과 은행의 차이고 보험과 증권회사의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보험금이 엄청나게 지급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보험회사가 이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을 관리만 해주는 중개인이고 실제로 이 보험금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 사람들이 보험료를 객출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험금은 여러 계약자들의 쌓아놓은 보험료에서 객출을 해가지고 조금씩 객출을 해서 도와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은 상부상조의 제도다. 여러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그 보험료에서 조금씩 객출을 해서 사고 난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다. 상부상조의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고를 당한 사람이 받는 보험금은 계약자, 즉 내가 낸 보험료와 여러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객출을 해가지고 지급을 한다. 따라서 해약 환급금, 내가 해약을 하려고 했을 때 이 해약 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내가 내 보험료에서 조금씩 객출을 해서 이미 지출을 했기 때문에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수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보험료를 100원을 냈다. 근데 내 적립금 또는 내가 해약을 했을 때 받는 돈은 80원이다. 자, 그러면 나는 보험료 100원을 냈는데 내 적립금이나 해약 환급금이 80원이다. 그러면 20원이 손해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20원은 내가 손해본 게 아니고 사고를 당한 누군가를 내가 20원으로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사고를 당하면은 내게 사고가 났으면 엄청난 보험금을 여러 가입자들이 모아서 나에게 주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은 상부상조의 제도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암보험 또는 건강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암보험에 들었다. 또는 건강보험에 들었다. 그런데 내가 매월 보험료를 내가지고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해약하려고 보니까 8만 원뿐이 해약 환급금이 안 된다. 자, 그러면 10만 원 보험료 냈는데 해약 환급금은 8만 원이니까 2만 원 손해보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2만 원은 내가 손해본 게 아니고 누군가 아픈 사람, 암 걸린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2만 원을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 또는 내가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2만 원 손해보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암에 걸리거나 아픈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었다 라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기쁜 마음을 갖게 되냐면 누군가를 내가 도와줬을 때 기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보험을 통해서 내가 암에 걸리거나 아픈 사람을 내가 도와줬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픈 사람,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반대로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했거나 해서 보험금을 탔다면 나는 많은 보험금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 계약자, 보험 계약자 여러 사람들 주위에서 나에게 도움을 준 겁니다. 따라서 주위에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손해보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보험 들었을 때 감사의 마음, 또 기쁨의 마음, 행복한 마음, 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보험이 은행이나 증권하고 다른 그런 제도입니다. 자, 또 다른 보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자동차 보험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자동차 보험. 자, 예를 들어서 전반기 자동차 보험료에 내가 30만 원 자동차 보험료를 내었다. 자, 자동차 보험은 단기 납이고 또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적립금이나 해약환급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낸 보험료 30만 원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험료 30만 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30만 원이 사라졌다. 내가 30만 원을 손해봤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30만 원은 내가 손해본 게 아니고 누군가 사고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자동차 사고가 난 누군가를 도와줬다. 라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사고가 난 이웃을 도왔다라는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만약에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탔다면 이것은 주위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 자동차 보험은 감사의 보험, 기쁨의 보험, 사랑의 보험, 따뜻한 보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돈 안 줍니다. 자, 이게 보험과 은행, 증권회사의 차이점입니다. 자, 생명보험 쪽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종신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가는 거죠. 자, 내가 종신보험에 들었는데 지금까지 보험료를 100만 원 냈다. 그런데 지금 종신보험을 해약하려고 보니까 해약환급금이 70만 원이다. 자, 그러면 30만 원을 내가 손해보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30만 원은 누군가를 도와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의금하고 비슷한 거죠. 사망한 누군가에 내가 30만 원 조의금을 낸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조의금을 준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30만 원 손해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제도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한 누군가 유족들을 도와줬다라는 기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웃,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 이웃을 내가 도와주었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보험금을 탔다라면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은 겁니다. 여러 사람, 여러 계약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거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세 혜택, 또 이 종신보험은 유족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신보험은 남아있는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는 겁니다. 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종신보험금으로. 자, 이런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종신보험입니다. 따라서 이 보험은 따뜻한 보험, 감사의 보험, 기쁨의 보험, 사랑의 보험,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나 또는 우리 가족이 사망을 했을 때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보험금 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은행과 보험의 차이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는데, 보험을 들면 손해를 본다. 자,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오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손해를 본 게 아니고 누군가를 도와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쁨과 행복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누는 행복, 또 감사. 자, 사고를 안 당해서 감사. 또 만약에 사고를 당했으면 내가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고를 당했어도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또 사랑의 보험.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보험. 또 반대로 내가 사고를 당했으면 내 자신과 내 가족,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은 기쁨의 보험, 감사의 보험, 사랑의 보험이다. 자, 어쨌든 이 보험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곁에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주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에 대한 오해 세 번째, 보험을 들면 손해를 본다 라는 오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보험을 들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것은 기쁨의 보험,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기쁨. 또 감사의 보험, 내가 보험금을 타지 않았으면 건강하고 또 아무 일 없이 지냈으니까 감사하고,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했으면 또 많은 도움을 받는 거죠.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사랑의 보험, 내가 사고를 당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나와 또 우리 가족에게 이웃들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죠. 사랑의 보험. 그리고 따뜻한 보험. 자, 이런 성격이 보험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면 손해를 본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쁨, 감사, 사랑. 자, 이런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본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사고가 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부상조의 제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보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제도 중에 최고의 제도입니다. 또 보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그런 보험이 매우 이타적인 성격을 가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보험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제도가 바로 보험입니다. 자, 이런 따뜻한 보험에 대해서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따뜻한 보험이라는 이 책에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따뜻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이버에 따뜻한 보험을 검색하면 이 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또 유튜브에서 따뜻한 보험 또는 김창기 교수를 키워드로 넣으면 여러분들이 이 따뜻한 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